볼게요. 일단은 앞번호부터 갑시다. 5번. 5번도 정말 많이 해봤던 문제인데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얘들아 너네가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기하분수인데 처음부터 기하분수를 안 만들고 시작해서 레드반에서 그래서 여기서 싸그리 틀렸다고 하더라고. 기하분수로 안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5번에 A라는 친구는 분모를 잘못 봐서 2.5 순환소수로 나타냈대.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본 분수가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2.5 순환소수를 먼저 분수로 바꿀 거예요. 자, 제나야 분수로 바꿀 거야.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 9대 23. 9대? 아니 9분의 23. 그치. 분모는 소수 첫째 자리가 바로 순환마디니까 순환마디 개수 하나 있으니까 9 써주고 분자는 저 수를 다 써준 다음에 먼저 25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 순환마디가 아닌 이 수를 빼는 거지.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2를 빼요. 그럼 이제 9분의 23이란 말이야. 이 9분의 23 기하분수 맞아요? 네. 이거 기하분수야. 근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분모를 잘못 봤다. 잘못 본 문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본 거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 자식은 분모를 잘못 본 거면 분자는 제대로 봤겠지. 그럼 이 처음 기하분수의 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23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B 두 번째 친구는 뭘 잘못 봤는지 볼게요. 분자를 잘못 봐서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나타낸 이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꿔서 제대로 본 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0.72 순환소수다? 그러면 이거는 유나야 몇 분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99분의 70인데 맞죠? 그쵸? 그 기하분수가 나타내는 그치. 그래서? 그치.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 7, 2. 이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마디 개수만큼 9 두 번 써주고 전체 수 0, 7이니까 72인 거지. 이 수를 그대로 써주고 일단 0은 빼봤자 그냥 0이니 상관없으니까 그대로니까. 그래서 99분의 70인데 기하분수가 아니라서 약분을 해줄게요. 9로 나눠집니다. 9로 나눠지면 몇 분의 몇이에요? 11분의 8.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분자를 잘못 봤대. 그럼 제대로 본 것은 분모겠지. 분모는 제대로 봐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 기하분수의 분모는 11이 된다는 거. 그러면 왜? 제나 왜? 제가 틀린 이유를 알았어. 뭔데요? 그 B를 기하분수로 안 나타내고 그냥 99대 72로 계산해갖고 틀렸어. 아,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레드반 애들도 거기서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 기하분수 안에서. 그럼 처음 기하분수는 이거 두 개 조합해. 몇 분의 몇이냐면 11분의 23이고요. 일단 11분의 23을 소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이거 혹시 암산 가능한 친구는 암산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암산 안 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예요. 분자 나누기 분모예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해주면 나오고 이거 혹시 되는 애들 있니? 이거 99분의 몇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99분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분모에 9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9를 곱해봐. 얼마예요? 9 곱하면? 200. 207이지. 그러면 여기 몇 잘 맞춰주면 돼. 이거 껴 맞춰주면 돼. 몇 점 몇몇 이렇게 나오는 수인데 지금 분모가 99면은 여기 소수점 뒤에 이거 숫자 두 개 다 순환마디여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207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이 안 찍힌 요 숫자를 빼가지고 207이 나온 거였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209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순환마디 두 개니까 99가 되고 분자는 209 전체 수 209에서 점 안 찍힌 부분 2 있죠. 얘를 빼서 207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9 순환소수 혹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친구는 바로 바꿔주시고 저렇게 바로 못 바꾸는 친구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물결 표시 돼지꼬리표 했던 것처럼 뭐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나눗셈을 해주시면 돼요. 12분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
그러면 뭐가 되냐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0, 9, 0, 9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2.09라는 순환소수 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없었었니? 아니 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니? 혹시 풀다가 기하분수 안 해가지고 보기에서 못 찾은 친구들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잘했어요? 우리 반이 더 잘하나? 안 속나? 얘들아 혹시 6번에 질문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거 말해준 적이 있거든? 분수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라고 했잖아. 분모가 7인 이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그 6개의 숫자 패턴을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이 7분의 1만 외우면 된다 했거든요. 7분의 1 혹시 순환마디 외운 사람? 0.5, 14, 28, 57이에요. 이렇게 6개가 순환마디거든? 그리고 이 순환마디의 합은 뭐가 되냐면 순환마디 6개의 숫자의 합은 항상 27이 됩니다. 그럼 요걸 기억해두면 이 7분의 3이 졸라 쉽게 풀려요. 왜 쉽냐? 이 7분의 3이라는 거는 분자가 가장 작은 기하분수가 7분의 1이지. 그 다음 7분의 2겠고 그 다음 7분의 3이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줬다. 7분의 2부터 해봅시다. 여기 1, 4, 2, 8, 5, 7이라는 6개의 숫자 배열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어서 1부터 시작을 해요. 7분의 1은.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여기서 뭐야?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 4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 8, 5, 7하고 이 앞에 두 개 1, 4 있지. 얘네가 뒤로 밀려서 1, 4 이렇게 순환소수를 나타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7분의 3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 순환마디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를 찾아볼래? 세 번째로 작은 수? 4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그럼 4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4, 2, 8, 5, 7, 2, 1 뒤로 와야 되지. 1. 그래서 0.428571 순환소수 이렇게 해서 7분의 3 나타내는 거 있었어요.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7분의 1 하나만 외우면 되고 참고로 이제 가분수일 때도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 7분의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단 몇과 몇 분의 몇이야? 1과 7분의 5지. 그럼 앞에는 1점을 써주고 7분의 5만 이제 순환마디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 숫자 중에서 5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5번째로 작은 수면은 누구예요? 7이지. 8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 7이란 말이야. 5번째로 작은 수. 7부터 시작하게 읽어보자. 7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읽으면 돼요. 7, 1, 4, 2, 8, 5 순환소수 이렇게 나타내면 7분의 11을 바로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 6개의 숫자 패턴을 외우시고 저거를 한 1학기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만 물론 7분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 근데 7분의가 잘 나오면은 이걸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있을 거거든요. 간혹. 모든 출판사에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출판사 교과서의 뒷부분 있죠. 뭐 창의사고 막 이런 거 나오는 부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바로 구하는 것보다 저 패턴을 아마 써줬을 거야. 그 교과서에. 그래서 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1, 4, 2, 8, 5, 7을 당분간 되게 의미 있는 숫자처럼 취급을 하도록.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말해줬는데 막 이거 처음에 알려줬을 때 애들이 그 핸드폰 비밀번호 6자리 같은 거 누르잖아요. 그거 1, 4, 2, 8, 5, 7 이런 걸로 한 애들도 좀 있어요. 외우려고. 그래서 저 6개 숫자 배열을 외웁시다. 이제 7분의 1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가 7인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몇 번 해야 돼요? 8번. 8번 보세요. 자, 이 8번에 몇 자리 자연수냐 이거는 0이 몇 개냐를 찾는 게 포인트거든? 한번 10의 거듭제곱들을 대충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몇 개만 해볼게요. 10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하나, 5 하나니까 2 곱하기 5지. 10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2랑 5라는 두 개의 소인수가 등장하고 그들의 지수가 다 똑같이 2예요. 그럼 1000은 어떻게 될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또 2랑 5가 등장하고 지수가 둘 다 3이에요. 그럼 이 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10의 거듭제곱에 0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0의 개수랑 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2랑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초점이지. 자 그러면 40의 5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 있어요. 일단 40 숫자 커서 좀 재수없어. 자 40부터 소인수분해 합시다. 40 준호야 소인수분해 해볼래? 아니요 불러주세요. 그 2의 세제곱 곱하기 5요. 이게 40이죠. 근데 이 자식을 다시 또 5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5의 8제곱을 곱한대요. 그럼 얘들아 2는 총 몇 제곱 되니? 이거 지수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곱하죠. 2의 15제곱 5는 몇 제곱 될까요? 여기 5제곱에다가 8제곱이 있어. 그럼 총 몇 제곱 돼요? 13제곱이지. 그럼 2는 15개 곱해진 거고 5는 13개 곱해진 건데 2랑 5랑 지수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최대 몇 개로 맞출 수 있을까 얘네? 2랑 5를 13개까지는 맞출 수 있죠. 근데 13개 맞추면 누가 몇 개 더 남아요? 누가 남아요? 2가 2개 더 남죠. 이 2개가 얼마지? 2의 제곱이? 4지. 그럼 4 곱하기 막 10의 13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10의 13제곱은 0이 몇 개일까? 이 새끼 0 몇 개일까? 13개지. 그럼 0 13개 있어요. 13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4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0 13개 있고 앞에 4면은 이 자식은 몇 자리 자연수일까? 14자리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2자리 자연수면 공 13개에다가 2자리 더 더해서 15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식이 3자리 자연수면 공 13개에다가 3개 더해서 16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문제? 넘어갑시다. 10번. 10번에 이 문제는 제일 어려워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선생님은 최근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9번, 10번 같은 거 최근에 많이 봤어요. A가 3의 x제곱일 때 27의 x 플러스 1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자 그러면 저 27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게 뭔가 좀 별로예요 생긴 게. 그래서 저 자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낼 건데 일단 너는 지수 법칙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A는 1보다 큰 수고 mn은 자연수라고 할게. 그러면 이 지수 법칙에서 우리 밑이 똑같은 수를 곱할 때 이 지수는 뭐 했어요? 더했죠. 그럼 거꾸로 더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뜯어서 나타낼 수도 있을까? 거꾸로 할 수도 있겠지. 27의 x 플러스 1제곱을 이렇게 거꾸로 작업할 거예요. 그럼 얘는 2가 아닌데요? 뭐야 김혜너! 누구예요 김혜너? 조수민이구나. 아 미안 선생님 핸드폰 훔쳐온 애 있거든. 저 공부 안 해가지고 그 친구 거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이런 거 해나? 무음 안 해나 얘들아? 평소에 무음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저 무음 사는데. 선생님도 평소에 무음하고 살거든 귀찮아가지고. 피내는 씨. 그럼 저것도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2개로 뜯고 곱하기로 나타내면 되거든? 그러면 27의 x제곱 곱하기 뭐예요? 27. 그치. 27의 1제곱이니까 그냥 2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 자식은 그냥 27이고 우리는 이 부분만 이제 a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돼요. 근데 27의 x제곱인데 밑이 27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밑이 3으로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 27의 밑이 3인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27이 3의 몇 제곱이에요? 아 맞아. 3의 세제곱이거든? 이 자식의 x제곱에다가 27을 곱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괄호 안과 괄호 밖에 있는 지수를 곱해도 되는데 이걸 체인지해도 결과가 똑같다?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요. 2의 세제곱에 5제곱이 있어. 이거 얘들아 2의 15제곱이지.
근데 이렇게 지수랑 밖의 지수랑 안의 지수를 체인지해요. 이것도 2의 15제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지수랑 밖에 있는 지수를 이렇게 체인지 할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될까? 3의 x제곱에 세제곱이 되고 바뀌었지 자리? 여기에 27을 곱한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a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a야? 누가?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a란 말이야?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3의 x제곱. 이 자식을 뭘로 나타내면 돼요? a로 나타내면 돼. 그럼 결론 a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세제곱에다가 뭐 곱한 거냐면 27. 그럼 이걸 간단하게 나타낸 걸 찾아주면 나오나요? 나와요? 네.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유형이고 너희 내신 대비 기간 때 이거 뒤지도록 할 거야 정말로. 정말 잘 못해요 이거는.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더라고. 10번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겠어요. 몇 번으로 넘어가요? 진짜 훅훅 넘어간다. 너네 앞에 지수법칙이랑 여기 순환소수 이런 걸 많이 까먹었었구나. 몇 번으로 가야 되죠? 17이죠? 네. 여기 훅 넘어갔네? 갑자기? 시계 계산 너무 쉬웠나? 훅 넘어갔네요? 얘들아 17번에 두 부등식의 해가 같대요. 얘들아 미지수 있든 없든 우리는 1차 부등식을 무조건 x에 대한 범위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도 두 번째 부등식도 다 x는 뭐 이상이다, 뭐 이하다 이런 꼬라지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정리할 건데 태연아 첫 번째 부등식 봐봐. 보여요? 17번에? 네. 첫 번째 부등식 양변에 뭐 곱할까요? 15. 그치. 양변에 15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듭시다. 나 양변에 15 곱하면 좌변에는 결국에 뭐 곱하는 것이 돼? 5요. 약분하면은 그치. 5를 분자에다 곱해주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요? 3을 양변에, 그러니까 분모의 분자에 곱해주는 것이 되죠. 요거 곱합니다. 분배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 분배합시다. 분배하면 10x 마이너스 불러보세요. 25 우변은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야. 얘들아 x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x항 좌변, 상수항 우변 이렇게 이항 해보세요. 이항 해봤어요? 13x가 된다. 13x. 그 다음에 우변 어떻게 돼요? 22. 이렇게 되니? 그럼 x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면 숫자가 좀 불편하지만 나오긴 하지. 양변을 13으로 나눠주면 x는 13분의 22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부등식 요 자식도 똑같은 해를 가져야 돼. 일단 이 자식도 우리 계산할 거예요. 괄호가 있다. 서준아 괄호 뭐해? 괄호 어떻게 풀어요? 그치? 분배 법칙 불러보세요. 좌변부터. 마이너스 4x 플러스 9x 마이너스 3이. 맞아요. 그럼 얘들아 x항 좌변, 상수항 우변 이렇게 이항할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x가 음수 나오는 게 싫어서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면 그냥 합시다. 여기서 거의 끝났는데 밑에 x까지 구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랑 이거만 잘 맞추면 되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딱 요 꼬라지로 맞춰지지. 얘네 둘이 맞춰지죠. 그래서 사실 13분의 22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13x만 잘 맞춰주면 이제 경계값만 똑같다고 놓으면 돼요. 해가 같으니까 이 20이랑 뭐랑 같아야 돼요? 요 3a 플러스 11이 같아야 되지. 이렇게 놓고 a값 찾으면 됩니다.
같다라고 놓고 A 값 찾으시면 돼요. 나오죠? A 값. 아, 18번 요 문제도 요거는 좀 뭐라고 표현했지? 시험에서 항상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는 문제?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자, 일단은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a 값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a가 x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a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합시다. 괄호를 풀기 위해서 먼저 분배를 해줄게요.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3x 아닌가요? 그럼 6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나타내면 돼. 우리가 저 알고 있는 저 틀을 변형시켜서 이 자식을 변형시켜가지고 6 마이너스 3x 꼴로 만들 거예요. 좌변을 6 마이너스 3x 꼴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얘들아, 좌변에 6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3도 곱해줘야 되거든? 누구부터 해줄까? 6부터 더하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곱해져 있는 걸 먼저 세팅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우변은 어떻게 돼? 6. 근데 우리 양수 곱했어요? 음수 곱했어요? 그니까 뭐 해줘야 돼요? 부동호 방향 바뀌어줘요. 그치,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지. 아직 안 끝났죠? A라는 자식은 마이너스 3x에다가 6을 더했어요. 더하기 6이 있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6에서 거꾸로 뒤집었으면 항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주냐면 요 식의 양변에다가 6을 더해요. 준혜야, 잘하고 있어? 예. 일단 우변 어떻게 돼? 12. 근데 요 자식이 뭐였냐면 A지. A죠. 즉 A 값의 범위는요, A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럼 12보다 크다니까 여기 있는 이 수직선에 나타낸 해 중에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12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주세요. 12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그림 찾으세요. 몇 번이야? 1번 맞아요? 네. 극단적이야. 더웠다. 추웠다. 창가 쪽 더 추울 텐데? 창가에 열 많은 친구들 앉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랑 20번은 1차 부등식의 활용이었습니다. 19번은 무슨 문제였냐면 우리 개별 입장, 단체 입장 문제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개별 입장할 때 1인당 입장료가 안 나와 있어요. 1인당 입장료를 그냥 아무 문자로 두고 해도 어차피 부등식을 만들어서 양변에 지워지니까 약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1인 입장료를 아무렇게나 만드시면 돼요. 뭐 7,000원, 8,000원 이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은 1인 입장료를 A1이라고 갈게요. 그리고 몇 명 이상이면 이라고 물어보니까 인원수, 입장객 수를 X라고 하고 X에 대한 식을 나타낼 거야. 이것도 유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잖아요. 유리한 선택 문제는 좌변과 우변에다가 서로 다른 선택의 그 계산을 하라 그랬어. 그럼 좌변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개별 입장하는 거. 이게 뭐야, 개별 입장이? 그냥 단체 아니다 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돈 내고. 그 다음에 단체 입장은 이 단체 입장은 잘 쓰면 현명한 문제야. 실제로 인원수가 30명이 되지 않는데 그냥 30명이라고 거짓말하고 계산하는 거라 했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할인받아서 더 싸니까. 그래서 단체 입장하고 개별 입장 이렇게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좌변하고 우변을 계산해 볼게요. 일단 개별 입장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 선생님이 세운 미지수 가지고 해봐. 개별 입장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A 곱하기 X 하면 되는 거 맞니? AX1이 들어요. 근데 단체 입장하면 입장 객수를 X라고 두면 안 돼. 여기 뭐 몇 명이라 구라칠 거예요? 30명. 그럼 30명어치로 살 거란 말이야. 일단 A1을 내는데 30명어치를 사요. 그런데 이렇게 30명어치를 샀을 때 얼마나 할인해 주냐면 30%를 할인해 준대요. 일단 30% 할인이면 우리는 기존 가격에 몇 %에 사는 거지? 30을 깎아주는 거니까 70이지.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70 곱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조심할 점이 애들이 단체 입장할 때도 여기를 X라고 식을 세워서 답이 안 나와요 하는 애들 있어. 단체 입장은 몇 명 이상이다라고 문제에 언급해주니까 그걸 계산해야 돼요. 그걸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해야 돼? 단체가 유리해? 개별이 유리해? 단체. 그러면 이 부등호 주둥이를 어디로 열어야 될까? AX. 그치? 개별 입장 쪽이 돼야겠지. 준아 맞았어? 오. 그러면 이제 양변에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저 A는 필요가 없어져요. A 약분하면 X 계산하면 범위 계산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얘들아 이거 저번에 한번 알려줬거든? 직사각형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3개, 흰색 직각삼각형 넓이 3개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 이걸 선생님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일단 ABP라는 APM이네요. APM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일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삼각형 APM의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 새끼가 8제곱센티미터 이하라는 거는 나머지 세 삼각형 있죠? 걔네들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면 될까? 생각해봐. 아니죠? 전체 넓이가 얼마야? 24고 이 자식이 8을 차지할 때 나머지 애들은 몇을 차지해? 16을 차지하지 않아? 그럼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 3개가 이 나머지 세 삼각형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할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쟤네 다 계산해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느니 저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때 저 색칠한 놈이 왜요? 위상시에서 약간 오린가 했어 살짝. 그 저 색칠한 놈이 8제곱센티미터 이하라는 건 반대로 색칠이 안 된 아이들이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울게요. 밑에 선생님이 이제 화살표를 해놓은 요걸로 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요 자식을 이제 계산하고 요 자식을 계산하고 요 자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어디에 길이의 범위를 물어봤냐면 BP거든. 선분 BP. 그래서 이제 선분 BP를 X센티미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CP는 뭐가 돼요? 600X. 그치, 6-X. 단위 귀찮아서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점 M은 중점이야.
그러면 DM하고 CM 길이 어떻게 돼요? 2cm. 그치. 그럼 이제 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게요. 자, 1번 삼각형 얘로 갑시다. 일단 1번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몇 x일까? 2x. 돼요? 2번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일까요? 6이요. 3번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건데 얘들아 여기 있는 2를 먼저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곱해도 되죠? 네. 얘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6-x요. 그치 그냥 1이니까 곱하면 6-x.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3번 삼각형의 넓이는 6-x고 이 자식들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 x에 대한 값 범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계산 한번 쭉 해보세요. 21, 22, 23번 괜찮았나봐. 24번? 선생님 이거 눈치 못 챘는데 선생님이 흰색 분필 쓸 때마다 뿅뿅거려서 애들이 소름 끼친다는 애들 있던데? 느꼈어요? 아니요. 아 못 느꼈어요? 이건 해가 아니네?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막 뿅뿅거리는데 소름 끼친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안주는 허리 펴고 앉아. 예. 땅꼬마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24번이에요. 첫 번째 1차 부등식의 해는 x는 4 이상이래. 그냥 미지수가 있든 없든 선생님이 x에 대한 걸로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분수와 소수가 같이 있으니까 이들을 한 방에 정수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곱할게요. 뭘 곱하면 될까? 둘 다 동시에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10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약분해서 이제 분배해야 되고요. 여기도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약분하면 2니까 2를 분자에 곱하면 돼요. 6x-4. 우변은 10을 곱하면 돼요. 9x-10a. 일단 이거 이항하자. 9x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4 이항할게요. x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그치, 무조건 x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느 쪽으로 될까? X쪽. 그치, 반대쪽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눴습니다. 분모랑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거추장스러우니까 분모 분자의 부호를 동시에 바꿔줄게요. 3분의 10a-4라고 해서 동시에 부호로 바꿨어요. 일단 이 해가 x는 4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자식 4가 돼야 되지.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분자만 생각하자. 분자가 몇일 때 약분해서 4가 돼요? 12. 분자가 12면 약분하면 4 나오지. 네. 그럼 분자가 12면 돼. 즉 10a-4가요 12가 되면 돼요. a가 되게 불편하게 정수가 아닌 수로 나옵니다.
A 몇 분의 몇인지 계산해 보세요. 5분의 8 맞아요. 또는 1.6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래요? 1번 보시면 A 값을 구하고래. A 값을 구했어요. 5분의 8 또는 1.6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B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B 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1차 부등식은 양변에 무엇을 곱해줄까? 뭐 곱해줄래요? 3 곱하면 되겠다. 3 곱하면 정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3을 곱합니다. 6y 마이너스 5 플러스 y. 이거 왜 플러스 y인지 잘 생각해. 왜 마이너스 y 아니고 플러스 y일까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가지고. 그치.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y로 됐어. 그 다음에 우변 12고요. 이제 y에 대한 범위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예쁘게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올 거예요. 몇 분의 몇인지 한번 해보세요. 7분의 17. 7분의 17이란다. 맞아요? 네. 근데 이 범위 안에 속하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래. 그래서 7분의 17이 대충 몇 점 몇이냐면 얘가 3은 아직 안 되고 2보다는 크죠. 2점 어쩌고 저쩌고일 거야. 그럼 이거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게 뭐니? 2겠지. 그래서 B 값은 2가 됩니다. 2. A 값은 5분의 8이었고요. B 값은 2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K라는 애의 범위를 만들어서 이거에 만족하는 정수를 싹 다 구하는 문제야. 자, B는 아까 뭐였어요? 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5A래. 근데 A 우리가 아까 5분의 8로 구했지. 5A는 그럼 얼마가 되니? 5A. 8. 그치? 그럼 K라는 자식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정수. 그래서 그것을 개수 아니야. 싹 다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 8쪽 어떻게 하면 부동식이 있대 그거. 짝대기! 짝대기 있죠? 네. (25분) 맞힌 사람 있어요? 맞힌 사람? 헉, 진짜? 소설아 이거 틀렸니? 혹시 단위를 환산 안 했나? 너희? 자, A는 몇 미리당이야? 몇 미리당? 문제 잘 봐요. 몇 미리당이야? 몇 그램당이네요? 190g당의 단위예요. 190g당 단백질이 15g 들어있다는 거야. 그 이 자식 1g으로 우리 환산하기로 했었죠. 우리. 그럼 1g으로 환산을 할게요. 1g당으로. 그러면은 얘를 100이 아니라 190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90분의 15라고 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식이 190g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니까 이거를 1g당의 단백질 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기하 분수로 좀 나타낼게요. 숫자가 커서. 기하 분수로 나타내주세요. 몇 분의 몇이에요? 38분의 38분의 3 맞습니다. 그러면 우유, A 우유는 1g당 38분의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시리얼바는 몇 g당인지 문제 볼래? 이 자식은 몇 g당이에요? 100g. 그래 이거 100g당이야. 그러면 100g당이니까 100으로 나눠서 1g당 단백질 양으로 환산해 주는 거야. 그럼 100분의 6도 숫자가 좀 크니까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낼게요. 몇 분의 몇이에요? 50분의 3. 50분의 3 맞습니다. 그러면 1g당으로 둘 다 바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A 우유의 양을 X로 놓고 X를 구하는 부등식을 세워라 라는 건데 이 두 식품을 합쳐서 300g을 섭취한대요. 그러면 A 우유를 Xg 섭취한다고 두면 얘들아 B 시리얼바는 몇 g 섭취해야 돼? 300 마이너스. 그치, 합쳐서 300g인데 우유가 Xg 섭취되니까 300 마이너스 Xg 섭취되겠지? 근데 저 38분의 5에 3 아니에요? 38분의 3이에요. 왜 옳았었어요? 그럼 이제 단백질량 계산할게요. 우유는 1g에 38분의 3g 들어있어. 그런데 얼마나 마실 거냐면 Xg 마실 거니까 X를 곱해요. 시리얼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1g당 50분의 3g을 먹는데 얘 얼마나 먹냐면 300-Xg만큼 처먹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단백질량을 합쳐서 얼마 이상? 단백질 20g 이상 얻는다. 1차 부등식 세운 겁니다. 첫 번째 1차 부등식. 아마 190이랑 100이라는 걸로 그 1g으로 안 바꿔서 혹시 계산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숫자가 크지만 좀 불편하지만 부등식을 풀어야 우리가 A 우유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할 수 있으니까 부등식을 풀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일단 38이랑 50이거든? 이들을 다 무엇으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될 것 같아? 38과 50을 한 번에 다 정수로 나타내야 돼요. 숫자가 좀 크죠? 봐봐요. 소인수분해를 그냥 해볼게요. 최소 공배수가 뭔지 나타내기 위해서 뭘로 나누지? 2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9, 25. 그러면 19 곱하기 50을 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겠다. 최소 공배수는 분모로 할 것은 25 곱하기 20이 50이니까 50 곱하기 19 이렇게 된다는 거. 25 곱하기 2 곱하기 19라고 해주셔도 돼요. 일단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더 계산 안 하고 그냥 이걸 양변에 곱했을 때 약분되면 어떻게 되는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9 곱하기 25로 저지랄로 해놓고 얘들아 여기 있는 38에다가 2 곱하기 19 곱하기 25를 곱하면 약분하면 뭐가 남을까? 20. 약분하면 25 남는 거 보이시죠? 되나요? 여기가 38이니까 그죠? 그럼 약분하면 25야? 그럼 여기다는 25 곱하면 돼. 얘 없어졌고. 그다음 두 번째 분수에다가는 그럼 뭐 곱해야 돼? 이게 50이지. 이거 두 개가. 약분하면 19 남겠지. 그러면 19가 남으니까 여기다가는 19를 곱하는데 아 여기 3이 있네요. 그래서 19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57을 분배해주면 돼요. 우변은 좀 숫자가 커. 이렇게 돼. 양변에 지금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약분해서 분자에다가 곱할 것만 선생님이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좀 정리합시다. 처음에 몇 x야? 앞에 거. 안준 정신 차려. 70. 몇 x예요? 5x. 그 다음 57 분배해야 돼요. 57 곱하기 300이 얼마지? 100, 17,100? 맞나요? 선생님 틀리면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57x. 그 다음에 오른쪽 지랄났다. 19,000? 여기가 50이고 20이니까 1000 곱하면 되네. 19만? 19,000인가? 잠깐만요. 03개 19,000. 요렇게 돼, 요렇게. 얘들아, 이제 계산만 잘하면 돼. 뭐 하면 돼요? 이제 x함끼리 계산하고 상수항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2항에서.
그다음 몇 x는 몇 나와요? 18x는 1900 x는 18분의 양변 18로 나눕니다. 1900인데 기약분수 아니잖아요. 약분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몇으로 약분할 수 있을까? 2로. 그럼 9분의 얼마가 될까요? 190. 맞아요? x는 9분의 950 이상이 돼. 그래서 섭취해야 되는 A 우유의 양은 최소 우리 x값 x범위 구하는 거였으니까 최소 9분의 950g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결과로 나옵니다. 나와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할 수 있겠어? 식품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g당 양으로 환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을 곱해서 계산하기예요. 연립방정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품의 양 문제.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100g인지 또는 190g인지 몇 g인지 확인하고 1g당의 단위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1교시에 모의고사 먼저 다 같이 풀어봤고 우리 2교시에는 이거 넘어가야 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 연립방정식 활용 쬐끔 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부등식에서 좀 공식들 몇 개를 만나봐가지고 활용이 식만 잘 세우면 괜찮을 거예요. 문제가 식 세우는 거지만